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참 어처구니 없는 사상 초유 전대미문, 이런 수식어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압박 엄청난데, 통상 이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태가 터지면 무조건 재선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재선거를 거부하는 힘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불은 붙었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재선거로 이제 유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국면을 한번 약간 멀리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많은데요. 자, 여기에 지금 대부분의 중요한 현안이랄까 이슈가 지금 다 모여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외칠 자유 있다. 야, 이거는 주요 정당 제1당 제2당의 대표 가운데 역대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보수 정당의 대표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수 정당은요, 의석을 가진 주요 정당을 말합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같이 권력을 잡아본,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에서 수권 정당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정당에서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 초월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동혁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정도 발언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보다도 더 센 발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아예 꺼려요, 전부 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누구도 그 말은 못하더라고, 차라리. 그래서 장동혁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선거까지는 발언하는 사람이 몇몇 있어요. 한 서너 명 있어. 근데 부정선거까지 말하는 사람은 장동혁밖에 없다. 자, 그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 장동혁을 여러분 이렇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장동혁이 무너지면 그 자리를 누가 꿰찰 것 같습니까? 바로 한동훈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하겠죠. 이제 비대위가 당분간 뜨겠죠. 그 비대위에 이제 들어갈 사람이 지금 현재 자유우파라든가 보수 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 누군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훈과도 잘 통하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죠. 때문에 지금은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재발견입니다, 요즘. 자, 한동훈, 장동혁 책임론 피하려고 부정선거론 사퇴하라. 그러니까 한동훈은요, 선관위에 대한 공격은 하더라고, 나름대로. 선관위 감사도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거를 음모론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소재로 여깁니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과 한동훈 간에 분명히 차이점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한때 한동훈 계였지만 지금은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적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장동혁이라고 하는 카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 전한길인데요. 전한길 대표의 이 투쟁력, 그리고 여론 뭐 주도력이라고 할까,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대단한데요. 현역 그 정치인으로 보기는 아직 애매한 위치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정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전한길이 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같이 전한길 관련 뉴스가 나와요. 이것만 보더라도 전한길의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장외에 있는 인물들 중에 전한길만큼 뉴스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집회를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전한길은 매일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개.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그 자체가요,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전한길은 정치 세력화할 경우에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질 것이다. 보수 안에서 큰 어떤 영역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자, 분실된 투표용지 상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바로 반응을 못하고 뜸을 들이고 하루 좀 뜸을 들인 뒤에 그것은 빈상자다라고 이제 뒤에서 뒤늦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 주장인지 뭐 자신들이 사실 확인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그 투표용지 상자 안에 진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죠. 그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슈화를 극대화시키고 선관위를 압박해야 되겠습니다. 자, 노태학이 선거 전 3개월간 34일만 출근했다. 이 노태학은요, 사실 임기가 끝났거든요. 이미 3월에 끝났대요. 근데 이번 선거까지만 마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사퇴라기보다는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뭐 대법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꼬리가 밟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무한 날 절반은 4시간 이하 머물러. 그러니까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요, 얼굴 마담입니다. 그냥 도장 찍어주는 그 오토펜이에요, 오토펜. 오토 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진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을 대신하는 인물은요, 진짜 그러니까 넘버원은, 실질적 넘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그 위원회의 수장입니다. 바로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 9명이 있는데요. 9명 중에 한 사람을 호선합니다. 그 위원이 실질적인 넘버원이에요. 인사권도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죠. 나중에 다 결제 올리면 여기는 그냥 도장만 찍어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부정선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노태학은 많이 거론해도 그 상임위원은 그거는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그 상임위원이 바로 이재명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도해서 지금 무슨 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위철환인가 그럴 겁니다. 상임위원이. 이 사람이 이 재명이 임명한 인물로서 이 사람이 주도해서 지금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 6명인가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지금 뭐 조사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이재명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태 자체가요, 민주당의 악재 같아도 이재명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걸 보면요, 과거 친문 세력, 문재인 세력을 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도 거기 일부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9명 위원은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합니다. 아예 3명을 자기 사람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인 위철환이죠. 이 위철환이라는 인물이 지금 주도하는 이 조사, 이거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거든, 위철환이라고. 변호사인데 말이죠. 여기 이재명이가 임명을 했다고요. 자,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보통 여당이 2, 뭐 야당이 1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재명 프레임으로 만드는 그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 대신에 과거 친문 세력, 윤석열 뭐 관련된 어떤 그런 인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몰아내는 그런 식이 되겠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 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 반출 경위 영상 제출하라. 선관위의 요구. 장동혁 서법 마실 자유 있듯 부정선거 외칠 자유 있어. 나경원 내가 오세훈이면 당장 재선거 선언한다. 얼빠진 선관위 후보 득표수 바꿔 적고 개표 결과 정복 입력 이런 게 1개 정도 있다면 뭐 그럭저럭 이게 실수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여러 건 터졌잖아요. 개표 결과가 후보가 1번인 갈게 2번으로 가고 2번 갈게 1번으로 가고 이런 게 여러 건 터졌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그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걸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고 부실선거다, 관리 소홀이다, 실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송파구 투표소 146곳, 선관위 직원은 3명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사태 자체가 어디로 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쥐는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재명과 문재인의 관계는 좋지 않잖아요. 친문, 그리고 친명, 그리고 수박과 개딸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8월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정선거 관련된 세력들은 주로 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하고. 과거에는 문재인 이전에는 뭐 저기 뭐 박지원이라든가 뭐 이해찬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람이 많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는 뭐 조혜주도 있고 많이 있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뭐 김대중 때부터 신건 뭐 국정원장 그리고 여기 이해찬 죽은 이해찬 저기 박지원 뭐 그리고 조혜주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 양정철 누구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심지어는 윤호중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은요. 친 DJ, 친 문재인입니다. 이재명하고 연결된 사실 어떤 고리가 있다라든가 그런 흔적이 드러난 적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이번 이 기회에 저들이 보면요. 친문 세력을 도륙하는 기회로 삼는지도 몰라요. 실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렇다면은 이건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자, 박지원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굳이 문재인과 이재명 가운데 한 사람 골라라 하면요. 이 사람은 현재 권력 따라가는 사람이거든. 권력 해바라기야 이거는.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깐다고 때린다고요. 여기 보면 선관위 책임자 내란 척결하듯 처리해야 된다. 이재명에게 책임 묻는 것은 야속하다. 라면서 이재명의 부정평가 원인이 지금 많이 다운됐잖아요. 지지율이. 그 원인이 주로 선관위 이제 관련된 이슈다. 헌법기관이라 대통령도 간섭 못한다. 굳이 책임 따진다면 감독권이 있는 국회다. 이번에 단단히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없애기는 어렵다라는 걸 이들이 알 겁니다. 그걸 없애자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 초토화한다라는 게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싹 물갈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갈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국회와 이재명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다. 그래도 지금 대부분이 힘이 없잖아요. 조이대도 거수기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되는 게 아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아마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비슷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또 세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은 사태가 더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주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때리는 여권 인사들은 대부분 친명입니다. 친문들은 비교적 조용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자, 김민석 총리 선관위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하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붙을 현직 총리 아닙니까? 그 친명이죠, 현재로서는. 선관위 아직도 사태 심각성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듯하다. 정파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선관위를 아주 유례없는 강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아서 물러나라. 뭐 그 전에 조사를 할 것이다. 수사할 것이다. 너희들 전부 각오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여권 안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체로 친문이 아니고 친명이다. 개딸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부정선거 재선거 사진 올린 장동혁. 이 호소 외면하는 정치 존재 의미 있나? 장동혁이 지금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지금 사퇴하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면서 압박해 오고 있잖아요. 당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요 언론들도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꿋꿋하게 버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어떤 지표 이런 것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오히려 이번 선거는 젖잘싸가 맞다. 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먹히고 있어요. 실제 최근에 당 지지율도 지금 많이 올라와 가지고 민주당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저쪽 장동혁 몰아내는 세력들은 패닉한 상황이 왔지. 이제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뭐 억지 주장을 합니다. 봐라 말이야. 뭐 이 당 지지율 올라오는 게 장동혁 너 때문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거 막 이제 떠들고 있는데 장동혁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도 돼요. 그들 때문에 올랐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번에 이 사태가 그리고 결과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주당이 국정을 수행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 믿을 만한 정치단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극적으로 지금 당 지지율이 역전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자, 재선거 힘쏟는 와중 대표적 사퇴 요구 당내 분위기 두고 우회 비판. 시민들이 민주주의 되찾기 위해 일어서면 최소한 정당이 그 뒤라도 따라가야 된다.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잠실에 나가 있는 뭐 등등 여러 또 2030 청년들에게 정말 면목이 안 선다, 부끄럽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 바로 장동혁의 연일 폭발하는 사자우입니다. 자, 장동혁이 여기서 밀리면은 광장의 힘만으로 이 난국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서로 간에 입장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서로 손을 잡고 싸워야 된다. 힘이 딸릴 때는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광장 따로, 국민의힘 따로, 국민의힘 안에도 뭐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분파가 있고, 근데 장동혁 뭐 하고 몇몇 소수의 지금 용감한 어떤 그런 정치인들만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대동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판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조금 떨어져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중대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10일째인데 조만간 이재명이가 지금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19일인가 그렇죠. 그 전에 뭔가 큰 게 터질 겁니다. 뭐 이쪽으로 터지든 저쪽으로 터지든 뭔가 터지는 것은 확실하다. 때문에 비상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분명히 저들에게는요 큰 악자가 된 것은 맞는데 이것을 갖고 그 안에서도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의 대상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의 깊게 아주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